연방의회가 2024 회계연도 본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 2개월짜리 임시예산 처리로 셧다운을 모면하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18일 오후 정부 부처에 따라 오는 3월 1일과 3월 8일까지 각각 적용할 임시예산안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연방상원도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같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여야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2024 회계연도를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나도록 본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작년 9월과 11월 각각 시한부 임시예산안에 합의해 간신히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번에도 분야별로 2개 단계를 만기로 설정한 현 임시예산안의 1단계 만기를 이틀 앞두고 세 번째 임시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19일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국의 학자금 대출자 7만 4천 명에 대한 대출 탕감을 추가 승인했다며 탕감 규모는 약 5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중 약 4만 4천 명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 및 기타 공공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개인입니다. 나머지 약 3만 명은 이른바 소득 중심 상환 계획과 관련한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사안으로 2020년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예멘, 친이란 반국 세력 후티에 대한 공격에도 후티의 민간 선박 공격이 오히려 늘면서 홍해 물류 대란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열흘 더 걸리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물류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이번 사태가 길면 1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17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물류기업 퀸앤 나겔은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 운하로 향하던 컨테이너선의 90%가 후티의 공습을 피해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대부분 약 열흘 정도 더 걸리는 남아공 희망봉으로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거대 석유기업 셰알도 유조선들이 홍해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옥스퍼드 대학이 운영하는 운송 모니터링 플랫폼 포트워치에 의하면 지난 14일 기준 일주일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벌크 화물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상선은 하루 평균 49척이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70척보다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2021년 3월 에버기븐호의 좌초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선박이 40에서 50%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먼 길을 택하면서 운송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 MSC는 중동 및 남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운송비를 다음 달 12일부터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운송비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홈디포와 코스코, 월마트 등 소매업체들은 배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박을 임대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새해 초 800개 가까운 인기 의약품의 가격을 올리며 연례 행사를 벌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보름 동안 유명 비만 치료제들을 비롯해 널리 사용되는 775개 브랜드 약품의 가격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비영리 의약품 가격 분석단체 46 브루클린 리서치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중간값으로 4.5% 인상했지만 일부는 10% 이상 올렸습니다. 중간값 4.5% 인상은 지난해 12월 3.4%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인상이 미국 연방정부가 의약품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조처를 마련하는 가운데 이뤄져 업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상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는 비만 치료제들로 쓰이는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루가 꼽혔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복용하는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가격은 한 달 분량 기준으로 거의 $970에 달해 3.5% 올랐습니다. 역시 체중 감량에 널리 사용되는 당뇨병 약물 마운자루는 한 달치가 약 $1,070로 4.5% 뛰었습니다.
높은 의약품 비용 부담은 의회를 비롯해 미국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의약품 정가를 인상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성 조세희 씨를 감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그리스도의 군사들 소속 한인 7명 중 마지막으로 기소된 2명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일 한인 이미희 씨와 이준영이 귀넷 카운티 수프리어 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미희 씨는 기소된 이준영과 이준호, 이준현 등 3형제의 어머니로 아들 3명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준호, 이준현, 이현지, 이가원, 에릭현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여성 조세희 씨를 이미희 씨 집 지하실에 감금한 채 음식을 주지 않고 고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조세희 씨의 죽음과 관련 이들 피고인들을 살인과 감금, 시신유기뿐 아니라 조직범죄법으로도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들 7명을 범죄 조직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스스로를 밝힌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범죄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미 전국을 경악하게 만든 이번 사건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조직원 중 한 사람이던 에릭현 씨가 지난 9월 12일 조세희 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이 씨 일가족의 집을 탈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현 씨가 탈출 당시 자신의 제규어 차량 트렁크에 싣고 있었던 조세희 씨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 몸무게는 70파운드에 불과해 조 씨가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채 고문과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시신 발견 직후 이 씨의 집을 수색해 이 집 지하실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씨 형제와 에릭현 씨 등 6명을 먼저 기소하고 마지막으로 이미희 씨를 체포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미희 씨가 조세희 씨를 애틀랜타로 유인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씨 등 일당 6명의 조 씨 고문 살해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희 씨가 조 씨에 대한 고문과 구타를 지시했으며 조 씨 사망 후 지하실을 청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씨의 집에서 탈출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기괴한 단체의 범행을 폭로한 현 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이 씨 일가와 종교적 극단주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이 주목됩니다. 이날 이미희 씨와 이준영의 인정신문을 끝으로 피고인 7명의 재판 전 인정신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의문점 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채팅 서비스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는 이 서비스를 1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6월 5일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개소와 더불어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도 동시에 개통, 재외동포에게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비싼 국제통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센터는 이번에 카카오톡을 이용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전화 상담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에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검색해 손쉽게 채팅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센터는 향후 채팅 상담 외에도 재외동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화, 온라인 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현식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재외동포가 통화료 부담 없이 좀 더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사혁신처가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전문가와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등 해외 우수 인재를 공직에 본격적으로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국가인물정보관리체계인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해외 우수 인재의 인물 정보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재 DB는 정부 주요 직위의 우수 인재를 임명 위촉하기 위해 공직 후보자의 정보를 수립,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해외 한인 전문가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등 기관단체와 협업해서 상호 정보 연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내 정보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인물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총무처가 자동차 면허국 DMV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되도록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DMV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예약을 통한 방문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예약 없이 직접 DMV를 방문, 서비스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DMV 측은 정말로 운전면허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 총무처는 연장자만을 위한 DMV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을 방문해 필기시험을 보거나 운전 실기시험을 쳐야 운전면허증이 갱신되는 4군데의 DMV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 총무처의 알렉스 지아누리아스 처장은 운전면허증의 시효가 만기에 다다르면 어찌할 바를 몰라 무조건 DMV를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운전자 중 21세에서 78세로 운전 기록이 깨끗한 사람들은 12년마다 운전면허국을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1월 19일 금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2024년 대선 앞두고 선거 등록 반드시 마쳐야. 프라이머리 3월 19일, 등록은 2월 21일까지. 특정 정당 후보 명시 재외선거 광고는 불법. 핵 보유 파키스탄, 이란 보복 공습, 중동 전쟁 불씨 커진다. 코로나 치료약 팍스로비드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나? 건강한 겨울나기 첫걸음, 고혈압 관리하기.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LA항 서부관문 옛 영광 되찾는다. 라면이 끓고 김치가 밀고 K푸드 미 수출 역대 최대.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한국판. 아빠 한 달 휴가, 신혼 1억 대출, 저출생 정책 대결.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미스코리아 조수빈 특별한 미스트롯3 도전기. 노출 강요받아 상처받았다던 장윤주 어떻게 극복했나.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